김복준 의원님, 예. 그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복 누나가 이제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 출동했을 텐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분은 이제 아마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네네. 이 유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유서가 네. 공교롭게도 2016년 9월 3일이에요. 1년 전. 이때쯤입니다. 거의 날짜도 유사 거의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 1년 전부터 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명백히 자살이라고 추정되는 이유가 누나가 발견했을 때 네. 아마 의사라고 그러는데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자살은 좀 명백한 거로 보이고 경찰에서는 아마 이제 그 타살의 의혹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유가족한테 인계해서 아마 누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분이 85년도에 결혼해가지고 90년도에 아내 되시는 분하고 이혼했어요. 5년 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슬라의 자녀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네. 홀어머니하고 지금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군요. 한 1년 남짓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고생하다가 이번에 네.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마광수 교수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짚어볼 얘기도 많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에 이 많은 분들이 어제 또 이 뉴스를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어땠는지 경찰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언장이 오늘 남긴 건가요? 아니면 미리 작성되어 있는 거. 언제쯤 작성된 걸로 확인되시나요? 그거는 2016년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경찰이 이제 정확한 날짜, 9월 3일. 몇 월 며칠 날짜까지는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은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2016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9월에 이미 작성된 유서가 A4 용지 한 장 분량이랍니다. 그 유서까지 근처에서 발견이 됐는데 손 변호사님, 네. 마광수 교수는 그 유서에서 어떤 내용을 남겼나요? 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직접 작성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내용이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시신 처리, 그리고 또 남은 자신의 재산 이런 것을 누나에게 모두 맡긴다 하고 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제 결혼 후에 이혼하고 그다음에 자녀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노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혼자 살았는데 그래도 누나와의 교류가 가장 이제 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홍순빈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이복 누나 이제 피부치라고는 이복 누나밖에 없는 셈이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근처에 사는 같은 동의 아파트에 사는 이복 누나가 이제 그나마 마광수 교수를 가까이에서 같이 보살피고 생활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복 누나께서 처음에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그럴 끔찍한 순간이겠지만 당시 이 누나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어땠나요? 김복준 의원님. 그 누나가 아마 주로 이제 그 누나하고 거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같이 생활을 그랬겠죠. 한 네.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누나가 느꼈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네. 이분이 이제 사실 필화 사건으로 즐거운 사랑가 그렇죠? 네. 그 사건으로 사실 구속이 됐다 그렇죠. 나오게 돼요. 네.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잃게 되죠. 네. 그랬다 나중에 이제 복직해가지고 복직되려면, 네. 근무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금으로 이제 2016년 작년에 퇴직을 하고 네. 연금으로 이제 생활해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연금의 양이 아마 많이 적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몸도 이제 상당히 많이 아파왔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외롭다. 네. 내가 이 문학 활동 글 써온 거 이런 것들도 다 부질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어려움 네. 이런 게 많이 누나한테 토로를 했던 것 같고 네.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엄청나게 시달렸던 걸로 그 누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광수 교수가 지난해에 이 학교 연세대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만 주로 머물렀대요. 이제 이복 누나가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제 얘기해 준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얘기하셨는데 김복준 의원님이 학교에 있을 때, 연대에 있을 때 국문학과 교수에서 교양학부 교수로 밀려난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강했다. 아마 이제 트라우마로 표현합니다만 이제 아마 많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허탈감도 있고 정말 복합적인 아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는 27살의 교수가 되면서 천재 교수로 불렸던 마광수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합적인 심정을 지금 누님 이복 누나는 트라우마로 이제 표현하신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접할 때 보면 보통 이 주변 분들, 가족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주변 지인들도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좀 느끼거나 그러잖아요. 혹시 마광수 교수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광수 씨의 고등학교 동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일날 낌새를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광수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1시간 20분 전, 네. 그러니까 난 12시 30분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광수 교수로 그냥 칭하시죠. 마광수 교수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마광수 교수가 직접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약속을 잡고 분당에서 이 이촌동에 있는 집까지 오는 길이었는데 당일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던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친구가 마광수 씨가 평소에 많이 힘들었다,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최근에는 죽어간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죽어간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고등학교 동창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죽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즐거운 사라를 쓴 이후에 많은 그 이른바 외설 작가 논란에 휩싸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사회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학을 그만둔 노 교수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마광수 교수의 인생사에 얽힌 복합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복준 의원님, 네. 시청자분들은 마광수 교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가 글쎄요, 이걸 공교롭다 그럴까요? 등단 40주년. 네, 예. 원래 이 마광수 교수가 뭐 이제 우리는 즐거운 사람 뭐 운운해가지고 이 소설을 쓴 걸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네. 원래 시인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네. 예,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냐면 네. 청록파 시인 박두진 그 시인의 그런가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대문학의 그 백곡, 망나니의 노래 뭐 등 한 6편의 시를 써서 네. 발표하면서 이 해성같이 등단을 했죠. 그 당시에. 네. 아하. 그래서 사실 마광수 그 교수의 어떤 그 시적인 어떤 그 초기의 해석은요. 네.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학위 논문, 박사 논문 받은 거는 윤동주 시인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그래요? 받았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저 학부에서는 그 국어문학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예, 이제 그러고 지금 이제 등단 금년이 40주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80년도에 냈던 뭐 광마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섞어가지고 네. 마광수 시선을 펴내기도 했었거든요. 이 광마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광마는 마광수 교수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마광수 교수의 별명이 광마였는데, 홍순빈 아나운서는 혹시 마광수 교수 잘 많이 들어봤나요? 작품을 읽어봤나요? 예전에 그냥 이제 국어 공부할 때 들어본 인물 정도로만 네. 알고 있었는데 마광수 교수가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고 했다는 건 뭐 많이 알 건데 그 마광수 교수에 대해 잠시만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마광수 교수는 1951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 국문학 박사를 했는데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동주의 시를 분석하는 우리나라 1호 윤동주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이 진가를 드러냈다는 인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네.
1989년에 장편 소설 권태로 등단을 합니다. 아하. 이때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또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됩니다. 아하, 네. 그런데 1991년 소설 즐거운 사라를 펴낸 후에 좀 인생에서 좀 험난한 시기를 겪게 그때 됐는데요. 이제 외설 시비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설 시비가 생기면서 10월에 네. 이 소설로 인해서 음란물 제작반포 혐의로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구속이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무엇이냐 이런 논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뭐 고인 관련해서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1991년에 출간된 소설 즐거운 사라, 이게 마광수 교수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돼버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을 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소설이 없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게 대학 교수가 냈기 때문에 더 사회에 끼치는 그 파급 효과가 파격이 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권위적인 집단에서 가장 탈권위적인 글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예상치 못한 어떤 시련을 갖다 겪게 되면서 그게 네.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부러져 버린 건데요. 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맞아서 부러지든 내가 넘어져서 부러지든 네. 일단 치료를 하고 붙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을 대할 때는 환자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부러진 이유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부러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건은 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를 해서 마음을 붙인다 한들 내가 다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네. 점점 더 이제 그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마광수 교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어떤 세 개의 이유는 어머니, 학교, 네. 그리고 창작이었을 텐데 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학교도 작년에 퇴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했을 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의 삶은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네. 거기서 또 내가 억지로 약을 먹고 치료를 해봤자 여기서 나의 삶에 무슨 더 가치가 더해지겠냐라고 하게 되면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지난해 8월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후에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즐거운 사람 외설 시비로 이 검찰에 구속도 되고 또 해직 연대 교수직에서 해직도 되는 바람에 퇴임 이후에 명예교수 자격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마광수 교수가 생전에 2012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당시 심경이 어땠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즐거운 사람 때문에 제가 잡혀가서 실형을 살았는데 그와 동시에 판매 금지가 됐어요. 그게 꼭 20년 됐어요. 즐거운 사람 사건 같은 게 세계 최초였단 말이에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를 했거든. 전두환 씨 때나 박정희 씨 때는 소위 야하다고 잡아가거나 처벌한 적이 없어요. 만만한 게 에로티시즘이거든. 그런데 지금 소위 야한 책이 뭐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왜 이렇게 간섭만 하고 심지어 처벌하고 이런가. 우리 자꾸 먹으면 물리잖아. 야한 거 풀어놓으면 물려요. 글쎄 이제 손 변호사님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아니 앞서 뭐 그 마광수 교수 고 마광수 교수의 그러니까 그 지인분들도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죽인 거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사실 이 즐거운 사라 이 책을 요즘 세상에 지금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내용이 없는데 1991년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시각으로 20년 넘게 보니까 마광수 교수에 대한 이 왜곡된 시각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문학적인 부분을 네.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이제 친구들끼리 빌려서 아하, 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데 네. 당시에 검사가 이 마광수 교수를 구속하고 기소하면서 했던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했더니 네. 이게 음란물이다라고 네. 하면서 들었던 근거들이 있어요. 아. 첫 번째, 생면부지에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다. 어. 네, 처음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 두 번째, 이제 여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동성애 장면이 그려진다. 또 대학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부도덕한 그런 음란한 성행위가 책에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로 음란물로 규정을 하고 바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게다가 또 법원에서도 맞다. 그 정도면 음란한 거다라고 해서 이게 예술에 있어서도 예술 부분에도 법이 당연히 관여할 수 있고 예술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네.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이게 마광수 교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요. 그 네. 후에도 이제 그 유명한 작가죠. 장정일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97년에 징역 10월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그 대법원의 그 판례들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네. 그런데 여전히 그 판례가 바뀌진 않고 있고요. 다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음란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마광수 교수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10년만 지나면 이거는 해프닝으로 기억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 마광수 교수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시대상이 바뀌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네네. 9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해사조로는 이제 페미니즘 그 문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도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적 도구와 같은 느낌이 주어지는 그런 그 어떤 체계, 그런 네. 사고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네.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마광수 교수가 자신의 어떤 그 문학적 영역을 넓히는데 시기도 일정 부분 좀 네.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글쎄 최명기 원장님 이걸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할까요? 그 고 마광수 교수의 작품이 자주 뭐 외솔 논란 포함해서 자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만 강의 시절 연대 강의 시절에 그의 강의실은 정말 학생들로 북적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91년이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 기점이 된 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깊은 우울증이 오기 전에요. 네. 굉장히 1년에서 2년 또 몇 년 동안 굉장히 의욕적인 시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인 시기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기에 굉장히 이런 끔찍한 일을 갖다 겪게 되게 되면은 네. 이게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 골이 그 다음에 네. 또 평생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강의를 해서 인기도 있고 그런 다음에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던 한 행동에 대한 네. 대가가 너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네. 수치스럽고 컸던 거예요. 그동안 아마 지인분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마광수 교수 그동안 삶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요. 고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 이제 고인이 되신 분한테 악의적인 글을 SNS상에 남기거나 하는 일은 제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발인은 내일이라고 합니다.